자, 오늘의 두 번째 물건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가볍게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린 다음에 어떤 총평을 하든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18타경의 5700호 물건입니다. 지역은 어디에 있는 거냐?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물건이다. 화양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화양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학생들도 많고 괜찮은 지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보시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는 21.54제곱미터, 6.52평입니다. 건물은 78.05제곱미터, 23.61평입니다. 매각 기일은 9월 14일 날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이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이 몇 프로까지 떨어졌는가를 한번 봐보죠. 3억 6,100만 원인데 6,056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물건은 입찰 보증금은 20%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이 물건을 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잔금을 미납하다 보니까 우리 경매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잔금 납부하지 않고 미납된 그런 물건을 재매각을 한다라고 할 때는 보증금을 20%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경매 신청 금액은 5천만 원 가지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주는 임아무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보시죠. 20년 4월 30일 잔금 한번 미납했죠. 그래서 납부 매각을 했습니다. 다시 미납한 다음에 20년 5월 18일 날 21% 있는 그 전에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7,570만 7천원 가지고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낙찰 받았죠. 또 그 전에도 잔금 납부했는데 미납했는데 또 8,34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또 미납을 했습니다. 또 미납. 자, 그래서 한번 유찰되고 다시 한번 재유찰돼서 지금 최저가가 17%까지 유찰됐네요. 반드시 이렇게 유찰되면 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이유가 반드시 있게 된 겁니다. 17% 떨어졌는데 나 혼자 아는 이 물건 나 혼자 낙찰받았네. 이렇게 하면 또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자, 먼저 어떤 물건인가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이 물건을 보시면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오피스텔 상당히 어때요? 주변 상황 깨끗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인데 각 층별로 2개 호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텔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럼 방이 3개네. 방이 3개. 방이 3개면서 화장실이 어때요? 2개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으로서는 오피스텔이지만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뭘로 괜찮냐? 주거용이니까 가장 중요한 주차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역세권하고는 조금 지도를 보니까 역세권하고는 조금 멀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들지만 한번 이 물건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되는 물건이고 어린이 대구문역에서 한 7호선이죠. 여기에서 지하철과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도보로도 가능한 위치에 되어 있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반 몇 개는 무난하다라고 현황 조사를 하신 우리 집행관님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 매각 조건부로 20%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것만 여러분이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매각은 법원에서 어떻게 매각하는 부분은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먼저 가지고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입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권리 분석이죠. 그리고 과연 이 물건의 수익 분석이죠. 그리고 이 물건을 매수를 해놨을 때 미래 가치는 있는 물건인가, 향후 오를 수 있는 물건인가를 가장 먼저 우리 재테크를 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라?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상 권리 분석, 현황상 권리 분석, 이 세 가지 권리를 분석해 주시라 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니까 소유권은 임아무개가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 임아무개 씨가 17년 11월 2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매 나온 물건은 왜 경매로 나올까요? 그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그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경매 나온 거죠. 은행에서 빌리든 개인한테 빌리든. 자,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김아무개 씨한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김아무개 씨한테 설정을 해주고 몇 년도에? 17년 11월 2일 날. 자, 그런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김아무개 씨가 근저당권 실행을 했네요.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로 진행한 물건이다. 근저당권자 김아무개 씨가 17년 11월 2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경매는 18년 10월 15일, 거의 1년 남짓된 시점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7년도에 소유권자 임아무개는 근저당권을 왜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고 개인한테 대출받았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물건의 아까 감정평가는 3억 6,100만 원의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17년 11월 2일 날 개인한테 5천만 원밖에 대출 안 했습니다. 그 누구나 대출을 받고 돈이 필요하면 대출 받을 때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는데 왜 개인한테 받았을까요? 은행으로 갈 수 없었던 반드시 사유가 있겠죠. 자, 그 권리 분석을 임대차 권리 분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임차인이 17년 10월 18일 날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네요. 고아무 계십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전입만 되어 있고 보증금과 월세금 이상이네요. 한마디로 17년 10월 18일이니까 근저당 17년 11월 2일이죠. 이 소유권자는 자기 부동산을 임대차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진성인 임차인이겠죠. 선순위 임차인 이분은. 그래서 선순위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으면 그 임차인은 향후에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떤 보증금을 반환받겠죠. 낙찰을 받았다 이 물건. 그럼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과연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거는 현황상 권리분석. 여러분이 현장 가서 직접 이 물건의 보증금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권자는 은행에 못 가고 개인 아는 지인한테 돈 5천만 원을 필요해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저는 시세 분석을 안 했어요. 시세 분석을 안 하고 지금 이 물건을 지금 분석만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감정평가가 3억 6천인데 5천만 원만 추가로 개인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 17년도 10월 달에 과연 이 임차인은 그 당시에 임차 보증금 전세는 얼마였을까? 이걸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임대차 수익 분석을 하시고 입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은 결국은 어때요? 왜 이렇게 입찰이 되고 잔금을 미납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미납한 사람이 있네요. 이게 8,340만 원입니다. 8,340만 원이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시세 파악을 안 했으니까 이대로 해볼게요. 이 현재 시세가 3억 6천이라고 간주하죠. 8,340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어때요? 여기에 8,340을 빼면 어때요?
이 임차에는 2,500 정도의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까 시세보다 더 어때요? 이 금액으로 낙찰 받아서 시세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 미납을 한 거예요. 잔금 미납하면 어때요? 7,570만 7천원입니다. 보증금 20%였겠죠. 그 전에도 미납을 했으니까. 그러면 1,400만 원 보증금을 날린 거예요. 이 물건을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경매인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1,400만 원 보증금 멀치 당할 바에 조금 공부해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더 저렴하게 더 좋은 물건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총평 시간인데요. 네.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수되는 금액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저 생각은 조금 공부를 하면서 국토해양도 실거래가 아니면은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도 17년 당시에 네. 거래 사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뭐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이 매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저 또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17%나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뭐 대략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이걸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네. 아까 숙제 내준 이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네. 이 전세 보증금을 확실히 아신 다음에 입찰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도로 한번 들어가면서 과연 뭐 제가 전세 보증금은 숙제로 내놨으니까 네. 위치적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지도를 보면서 그럼 이 물건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린이 대공원역입니다. 인근에 보시면 어때요? 건국대가 있고 세종대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형대를 보면 23.6평, 방이 아까 3개였죠. 네네. 그리고 주거용으로 화장실이 2개입니다. 네. 그러면 온 가족이 거주를 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물건을 그 전세 보증금만 확실히 잡아내고 입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여러분 몫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가셔서 임장 활동을 좀 해보든가 이 동네 인근에 대해서 뭐 17년도에 어떻게 나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도 필요하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뭐 구독과 알림은 기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